2022년 10월 28일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강성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문버디 정식적인 그 페이지에 나온 걸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어, 더 많은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문버디에서 제가 1강부터 9강까지 했던 용어들에 대한 해석들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몇 가지 내용을 빼고는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 복습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거 되새기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어의 이해, 더 많은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을 외웁니다. ICO, IEO, IDO.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코인이 시장에 등장하기 이전에 미리, 미리 돈을 버는 초기 투자자가 되어서 그 가치를 내가 평가를 하고 아니면은 뭐 거래소가 평가를 하든지 덱스 거래소가 평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공모주 생각하시면 돼요. 공모주. 공모주 투자를 IPO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 공모주 했을 때 공모주 청약했을 때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시장에 주식이 등장하기 전에 혹은 시장에 토큰이나 코인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사두는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을 ICO, IEO, IDO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한번 훑어보시게요. 새로운 회사 또는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가 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특히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도 그럴 것이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해요. 뭐 몇백 포, 몇백 배, 몇천 배는 뭐 일도 아니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어, 그 코인에 대한 분석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토큰들은 또 경쟁률도 치열하고요. ICO, IEO, IDO. 그러면 ICO란 뭐냐? 초기 코인 제공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ICO는 그 프로젝트 그룹이 그러니까 이제 토큰 재단이 코인을 하나 만들려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백서를 내놓죠. 백서를 내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코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 이러이러한 유용성이 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뜰 겁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서 어디에서 팔아요? 자기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가격에 파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ICO가 최초로 등장을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ICO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최근에 ICO 한다고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밖에 일수예요. 그도 그럴 것이 ICO는 위험이 커요. 위험이 크는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ICO 투자 이점부터 볼까요? 다른 모든 구매자보다 선행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투자 이익률, ROI라고 하죠. 투자 이익률이 절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리고 구매자는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출시를 하는 거니까 회사의 성공과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유할수 있다.
올바른 IOC에 참여하면은 굉장히 위험도가 낮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 ICO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계속 개발해내는 토큰을 에어드랍을 자동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게 뭐냐면은 ICO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응? 토큰 만들기 쉽죠? 그거 아시죠? 응? 이더리움 ERC20을 가지고 내가 토큰을 하나 만들려면은 뭐 하루 동안 해도 그냥 몇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뭐 대신에 백서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뭐 누가 못 만들겠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러그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먹튀요, 먹튀. 러그풀이라고 하는 건 가상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회수 사기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 투자 사기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좀 하여튼간에 자본금이 좀 모이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튀어버리든지 응? 이런 그 프로젝트 제작자들이 그 도덕성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이 연합을 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ICO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만큼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돌아오는 것도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럼 IEO는 뭐냐? IEO는 Initial Exchange Offering, 그러니까 exchange가 어디예요? 중앙거래소, 중앙화거래소 어디요?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거래소에서 선공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음,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을 만한 거래소에서 하는 IEO라고 하면은 성공 확률이 꽤 높아지겠죠. 왜요? 이 토큰을 자기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검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백서를 읽고 그 프로젝트 회사에 가고 그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고 이런 걸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아도 중앙집중식 거래소에서 아주 꼼꼼하게 거래를 하니까 뭐 검증을 하고 상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위험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위험률이 많이 떨어지죠. 대신에 아주 좋은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상당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카카오뱅크가 IPO를 했을 때 그, 그 당첨 확률이 뭐 5%도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유명한 프로젝트 회사에서 토큰을 출시한다 IEO로 그러면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당첨 확률이 낮은 토큰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단 출시를 하게 되면은 어, 글쎄 모르긴 몰라도 100배는 뭐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IEO로 하는 믿을 만한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IEO는 그나마 믿을 만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텍스트를 다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 이제 쓴 것을 그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IEO 투자 이점은 무엇이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유동성이 높다. 구매 주문당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죠? 용이성과 접근성이 참여하는데 사용하기 쉽고 접근하기도 쉽다. 물론 그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겠죠?
신뢰성이 위험에 투자금을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래소가 나름 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위험한 부분은 뭐냐? 에, 초기 투자자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늦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사고가 터졌을 때. 그죠? ICO 및 IDO 구매자가 초기 투자에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IEO 가격이 종종 이게 그 프로젝트 그룹이 여러분들 저 뭐야 IXT 이 IXT 토큰의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몇 퍼센트는 뭐 들어가고 몇 퍼센트는 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몇 퍼센트는 ICO를 하고 몇 퍼센트는 IEO를 하고 이런 도표 있죠.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미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ICO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낮은 프로젝트에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수익률이 ICO에 비해서는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이 ICO, IEO, IDO가 됐든지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문버디에서 ICO, IEO, IDO를 한 챕터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투자에 상당히 유망하다는 거예요. 물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는 있지만 소액을 가지고 여기에 고액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프로젝트 개발자들이나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뭐 고액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뭐 이런 강의나 뭐 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코인이나 그 재단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알아보고 ICO나 IEO나 IDO를 진행하고 있는 토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주십니다. IDO는 뭐냐 그러면은 이니셜 덱스 오퍼링, 덱스 탈중앙화된 거래소, 그죠? 탈중앙화된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상장 초기에 이익을 받는 거죠.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어, 그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 토큰에 대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그죠? 엄청나게 꼼꼼하게 그 토큰에 대해서 살피겠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그 자기의 그 덱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하게 검증을 꼼꼼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어, 규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이 그렇게 큰 거래소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움직여서 검증하는 것 같이 그렇게 꼼꼼하게 검증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IEO가 낫습니다. IDO보다. 근데 투자 수익률의 측면에서 보면은 IDO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ID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동 방식은 이게 IDO 프로젝트는 덱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자본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큰 총 공급량의 일부를 할당받는다. 이게 덱스 거래소는 그 자금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유입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그, 그
혜택을 제공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거래를 하고 여기에 아이디어에는 어, 거액을 투자하는 거액을 투자하는 초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토큰은 IEO와 상장과 유사하게 심사되지만 대부분 철저하진 않습니다. 철저하진 않습니다. 그러죠. 아이디어 프로젝트 구매자 확장을 확대하기 때문에 전체 마케팅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ICO나 IDO, IEO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초기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확실하게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 코인들을 IPO, 아이디어나 IEO 초기 상장을 해가지고 어, 고객들한테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어,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뭐 당연하겠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큰 코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여기에서는 꼼꼼히 안 가르쳐 주는 게 저 뭐야 에, 그 불공정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예들은 안 나오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IEO나 IDO를 통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코인들이 최근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어, 계속 등장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어차피 코인화된 세상으로 갈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ICO든 IEO든 뭐 IDO든 리스크가 큰 건 확실합니다. 리스크가 큰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투자를 좀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시려고 하면은 거액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제가 유튜브를 좀 둘러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 1000불 이하로 들어가더라고요. 500달러, 10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천배 만배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더라. 로또 맞은 사람이죠, 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출시하기 위한 덱스 플랫폼에 따라 선성 강화될 수도 있다. ROI,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공간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가? 본질적으로, 그죠? 몇 번, 몇 번 이야기를 하죠. 잃을 의사가 없는 돈, 그러니까 여윳돈, 응? 여윳돈이 아닌 돈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면 확실히 잃는 것보다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문버드에서 늘 투자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완전히 잃어버려도 되는 돈, 응?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돈, 그것을 구분해서 그 금액을 확실하게 책정하는 것, 그것이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투자를 하시라. 투자를 하시라.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가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음, 낙관적인 것은 좋지만 회의적인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죠? 또 프로젝트의 약속을 믿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음, 그, 그 미래에 자기가 거부가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뭐 어떤 투자든지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DYOR이다. Doing your own research. 철저한 조사. 응? 네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TYOR이라는 말은 이 문버디 초기 강의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조사가 있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투자해야 될 때 고려사항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큰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개발자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어떻고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토큰의 사용 사례가 있느냐? 이와 비슷한 토큰의 사용 사례가 생태계가 주어져 있느냐? 그죠? 같은 말이네요. 얼마나 더 많은 토큰이 다른 토큰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회사가 투명한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회사가 투명한가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서포트를 집어넣었을 때 곤란한 질문이라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래닛 IX에다 일단 그 서포트를 집어넣으면은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바로 리콜이 오긴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유명인이 토큰에 투자했느냐? 어? 일론 머스크가 도찌에 투자하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이나 유명인이 그 토큰에 투자를 했느냐?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몇 개의 토큰이 있느냐? 음? 이게 그 프로젝트가 규모가 큰 토큰에 대해서록 좋다. 그죠? 뭐 이더리움 재단에서 새로운 토큰을 출시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 개떼같이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조심해라. DYOR, 너 스스로 조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중요하다. 이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셔서 위협을 줄여라. 이 말을 지금 저 문보대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미스터리한 개발자. 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개발자가 누군지 공개를 안 해. 어? 얼굴도 안 나오고 저 뭐야 아바타만 떨렁 나오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그런 것도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좀 꺼리라 이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약속을 해. 어? 우리 거 토큰 하나가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어? 15개 발행해 놓고 말도 안 되잖아요. 어? 15개 발행한 것이 비트코인도 없으면은 비트코인 아니 코인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토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큰 전체의 금액 그러니까 이제 뭐 10억 개짜리가 1억 원이다. 한 개 1원이다. 그러면 그게 10억 원이잖아요.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비트코인의 시총 총액 그러니까 2,100만 개 곱하기 2천만 원 요것을 넘어서 버리면은 코인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 뭐 어떤 토큰이 1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100만 원이 된다 하더라.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10억 개짜리 토큰이 100만 원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10억이 돼 있어야 돼요. 10억이 돼도 아마 그, 그 가치가 맞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와 가격 이것을 곱한 금액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을 넘어선다는 건 앞으로는 아마 유언한 일일 거예요. 그거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너무 허황된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건 하지 마시라. 또 로드맵이나 백서라고 나온 것이 달러 한 장짜리요. 그거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로드맵이 또 엄청 허황되고 터무니없어. 또 트위터나 텔레그램 팔로워 수가 너무 많다. 이것도 의심해봐라. 토큰 계약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또 사용 사례를 내기도 하고 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어, 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더 큰 미래의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시기를 확실히 잘 정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은 10원이지만 만 원은 될 텐데 이러한 근거가 없는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판매를 못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좀 있으셨죠. 제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봤어. 무조건 무턱대 놓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버디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적게 내려면, 아니, 투자 손실을 적게 내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손절이다. 어? 손절이다. 적당하게 무조건 내다 팔아야 된다. 내 토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팔 거야 라고 정해놓고 팔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더라도 손해보고 파는 것에 겁을 내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문버디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내레이터가 유튜버라고 보시면 돼요. 내레이터가 호들 시세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파지 말고 배속 보유할 것을 권한다. 요거 위험하다 이겁니다. 와금이 We are all gonna make it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우린 잘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응? 우리 회사는 무조건 돼. 응? 이런 자신감 좋죠. 자신감은. 근데 이런 것만 믿고 투자를 하면 또 낭패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투더문. 투더문이란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상승, 떡상을 의미합니다.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자! 어? 투더문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보자! 가자!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호들, 와금이, 투더문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라. 이 말입니다. ICO, IEO, IDO 토큰의 경우 덱스 또는 중앙화거래소 낙자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거래 순간입니다. 가상화 프로젝트가 특정 날짜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날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토큰 가격의 인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포지션의 일부를 매각하고 약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좋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후에 며칠이 지나면 다음 상승 전에 가격이 정상화되므로 대규모 매도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상장하고 나서 뭐 일주일, 길게는 짧게는 뭐 3일, 아니면은 더 짧게는 뭐 1시간, 뭐 12시간 이 사이에 최고가를 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해놓고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시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어깨야 그러면 팔아라 요 소리거든요. 요 소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투자하면서 놀라운 기회가 위험 수준도 있다. 항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시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 마라. 자기가 버려도 되는 돈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오늘 공부하실 것 중에 중요한 게 다오예요. 다오. 이게 뭐냐면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 분산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다오라고 하거든요. 이 다오라는 개념이 현대를 살아가는 게 현실에서 지금 운영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모든 조직,
모든 뭐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 모든 동아리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파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음, 이 탈중앙화된 그룹 다오가 이 비즈니스 실현하는데 그러면 다오란 무엇이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작성된 일련의 규칙을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그룹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이나 조직이 한 명이나 몇 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조직이 굴려가고 운영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보유한 토큰 수가 많을수록 투표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더 많은 토큰을 가지고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조직들이 이게 다오가 이제 뭐 토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투표권이 커지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조직을 이제 어떻게 회칙을 사칙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겠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다오 탈중화가 된 조직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오 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오라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토론. 공개 포럼에서 커뮤니티 토론을 통해 다오 회원은 커뮤니티 목표 달성을 위해 생각, 우려, 옵션, 솔루션 등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죠.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토론을 거쳐서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죠. 다오는 커뮤니티에 생성된 미리 결정된 규칙, 미리 결정된 규칙을 사용하여서 투표를 합니다. 할당, 다오는 제한이 얼마나 많은 토큰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 할당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많이 줄 것이냐, 일정 정도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갖게 나눌 것이냐, 이러한 점들까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프로세스는 다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계층 구조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 CEO 한 사람 결정에 의해서 조직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어, 그, 그 조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 말이죠. 물론 뭐 단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그 21세기 이 사회가 정밀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특별한 기술들도 대부분은 블록체인 안에서는 오픈소스로 많이 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토큰을 만들거나 또는 그 오픈소스를 통해서 그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오 그러니까 다오가 활성화되려면은 음,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가 모두한테 공평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오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투명성이죠. 투명성.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도 투명성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계층 구조가 없다. 너는 사장이고 너는 부장이고 너는 이사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회원가입이 간단하다. 다오 토큰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산을 개인이 통제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러그풀 아까 말씀드렸죠? 먹튀가 본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다오 조직에서는. 그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서 성장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다오가 코드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이 결정 과정에서 해커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 토론하고 투표하고 그죠? 토론하고 제안하고 투표하고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 그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훔쳐서 완전히 종료시킬 수가 있대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한 계약이 완료된 거 계속 이게 다오 그룹이나 다오 커뮤니티는 계속 진행 중이겠죠.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속 좋은 점을 모색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다오 회원이 모든 것을 동일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또 잘못된 결정을 낼 수도 있겠죠. 어? 그, 뭐, 군중이 모여서 대중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출난 한 사람의 결정이 옳을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왕왕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의 다오가 유용한가? 이거거든요. 다오는 모든 회사, 협동조합, 조직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쓰일 수 있다. 당분간은 다오가 주로 암호화폐 애호가들,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애호가들을 위한 또 다른 수입 방식으로 간주가 될 테지만 다오는 매우 다양하고 투명하다. 점점 이런 어, 간단히 말해서 모든 조직들이 블록체인화돼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죠?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만한 소득을 주지 않으면은 정보가 오픈된 세상 속에서는 음, 그 령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령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조직으로 모든 조직들이 전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의 주택 소유자 협회,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승용차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의 농원, 학군에도 다오를 통해서 이게 여기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게? 주택 소유자, 승차 공유 서비스, 부동산 투자, 지역 기반 농업, 학군. 여러 개의 조그마한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큰 커뮤니티를 이루는 데죠. 그러면은 어느 한 커뮤니티가 조그만 소규모 커뮤니티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어? 다른 커뮤니티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 두면은 이 모든 커뮤니티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다오라는 조직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럼 전통적인 조직을 교체를 해야 되는가? 뭐 알잖아요. 오너리스크도 있고, 그죠? 조직이 방망하게 경영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크기 때문에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번에 카카오에서 저 회사 임원들이 지네들 주식 자사주 매각해가지고 그 똥값 된 거 알잖아요. 그렇게 모럴 레저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기존의 조직에서는. 근데 이러한 위험성들이 다오에서는 상당히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반기 역겨 다오 토큰 여기 기후변화 이게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큰 투자 기반의 다오를 찾습니다. 이 다오 기업 중에 기후변화에 관계된 또 자선활동에 관계된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계된 교육에 관계된 이러한
다오를 선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드 투자, 그죠? NFT 음악, NFT 음악, 디파이, 디지털 부동산,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오 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오가 조직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연합해내고 작은 조직들이 모여서 큰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저,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상당히 효용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나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우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회사는 다우 기반의 비즈니스 관행의 새로운 물결의 작업 세계가 장악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잠재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화된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이 혁명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다오 등장 배경이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또는 일단의 몇 명들이 조직을 장악을 하고 그 조직의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으면은 회사가 폐해가 따르게 되고 그러한 기업들은 이렇게 정보가 오픈된 세상에서 생존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다오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거나 그러시면은 다오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다오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 다오를 움직일 수 있는 다오 기반을 움직일 수 있는 토큰이 있어야죠. 토큰 생태계 그러니까 암호화폐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다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용어를 쭉 풀어놨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게요. A부터 봅시다. 에어드랍 아시죠? 최고가, 최저가, 영수자,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도 역시 알트코인입니다. 영수자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죠. 문자와 숫자가 알파벳과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영수자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에만 있어요? 그렇죠. 토큰의 주소. 토큰의 주소에 있는 것이죠. 연간이율, API, 연간 수익률, 에이핑, 철저한 조세, 그 다음에 뭐 ASIC, 채굴 전용으로 발생된 장치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던 모든 용어들이 여기 총망라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어마켓, 베어마켓, 곰. 곰은 뭐요? 하락세. 곰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곰은 하락세, 약세, 약세장,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BPE 이건 이제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체인의 표준이다. 그죠? ERC20, 이더리움이 ERC20이 확장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코인. BPE는 바이낸스 체인의 코인이고 BP20은 스마트 체인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21이 뭐예요? 721이 NFT입니다. 721이 NFT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RC721, 뭐 BP721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고 뭐 블록 탐색기, 보상, 블록체인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1.0으로 그죠? 블록체인 2.0으로 2.0이 스마트 계약 기능이 보강이 된 것이고 3.0은 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대량 채택을 감소를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3.0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품, 버블, 불, 마켓. 황소는요? 아까 곰은 하락장이라고 그랬고, 황소는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을 의미해요. 강세장. 캔들, 촛대는 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그래프에 그걸 촛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마이닝, 코인, 콜드 스토리지. 이건 뭐 공부하셨죠? 우리가 지갑 공부할 때 따로 분리돼 가지고 굉장히 안정된 지갑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이다. 다 공부하셨던 거예요. 어, 어, 강성열 TV 2강, 3강, 4강은 없긴 한데 하여튼간에 저 강성열 TV 구독하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쭉 한번 보시면서 텍스트를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은 대부분 좀 암호화폐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이 세계에서 상당한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부분을 조금 배우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 트레이딩, 탈중앙화, 다오. 다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목표는 그룹으로 투자하거나 회사를 사거나 자산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오, 탈중앙화된 조직,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같이 공부했죠? 젠으로 모입니다. 디지털 통화, 딥, 돌고래, dolphin. 그러니까 돌고래든 고래든 암호화폐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고래로 표현해요. 고래로. 뭐 돌고래라고도 하고 고래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Do your own research. 이건 코인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거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ERC20 보셨죠? 암호화 토큰 ERC721 이 두 개가 거의 토큰 시장을 움직이는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이에요. 이게 오픈 소스들. 이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ERC20이라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BEP20이 나왔고 ERC7이라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BEP7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거래하기도 편리한 그런 토큰이 ERC 1137인가? 뒷번은 잘 모르겠다. 그거 있죠?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죠? 플랜 IX에서 거기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구동하는 화폐이다. 그래서 펜토큰. 펜토큰이라고 스포츠 팀에서 제공한 암호화폐가 있대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펜토큰이라는 게 있답니다. 피아트. 피아트는 그 일반 화폐 그러니까 달러, 유로, 파운드를 피아트라고 한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포모,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요익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포모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게스, 제네시스 블록, 거버넌트 토큰, 하드캡, 하드웨어 직업, 호들, 일반적으로 디얼 라이프를 통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적으로 가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투자자들에게 장기간 보유하라고 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것을 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들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제가 호들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손절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아,
파일코인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상심이 크신 분들 많죠? 뭐 보통 80 몇 프로, 90 몇 프로 마이너스 아닙니까? 저도 80 몇 프로 마이너스입니다. 죽겠습니다. 불변성, 영구 손실, ICO는 배웠고요. 대형 갭, 라지 갭, 100억 달러 이하의 100억 달러 이상은 큰 레버리지 토큰, 시가총액, 유통 중인 모든 암호화폐의 단위의 총 가치. 시가총액이 뭐 주가총액보다 훨씬 큰 건 알고 계시죠? 암호화폐 시가총액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래량도 뭐 주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죠? 메타마스크, 미들캡, 미들캡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황부, 마이너, 블록체인에 기여하는 사람들. 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주는 마이너라고 하죠. 마이닝 프로세스. 문보디가 나왔어. 문보디가 암호화폐 영어래. 암호화폐 뉴스 및 교육 수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스 중 하나다. 자신 있게 딱 문보디를 넣어놨어요.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노드, NFT, non-fungible 토큰. 음, 상당히 알아두어야 되고 알아둘 만한 용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오라클도 나와 있고 OTC. OTC 거래는 비공개 및 P2P 거래일 수도 있다. P2P 중개자가 개입 없이 장사장 간의 가치 교환을 설명할 수 있는 P2P 거래들. P2P 거래를 P2P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덱스, 달중앙화된 거래소. 거기서 P2P 거래를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개인 키, 암호화폐 지갑에 제공된 문자열. 개인 키는 그 토큰 주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갑마다 이 개인 키들이 있습니다. 포스, 지분 증명 방식 우리 배웠죠? 포스, 포, 작업 증명 방식 배웠습니다. 자격 증명 방식이 대표적인 코인이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뭐 리플이고 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이 점령을 시작하고 있다. 하여튼간에 작업 증명 방식은 너무 정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최근의 추세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런 소리 같이 공부했었죠. 복구 문구, 시드 문구, 니모니 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토시,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 모든 암호화폐들은 소수점 8자리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요? 소수점 8자리까지. 왜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을 때 소수점 8자리까지의 단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지금 저 암호화폐들 소수점 8자리가 된 것이 이 사토시의 등장 때문에 그래요. 사토시가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거든요. 1억 분의 1. 08개. 108개. 예? 그죠?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을 만든 개인 그룹.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까지도 등장은 안 했어요. 지구의 종말을 오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혀지려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슬피지. 스몰 갭은 10억 달러 미만이다. 소프트 갭,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들으셨죠? 법정화폐와 같이 자산의 변동이 적은 코인이다. 스테이킹, 저축. 이중인증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웨이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사토시라면은 이더리움은 웨이라 그래요. 웨이. 웨이. 여기서 저 처음 봤거든요. 웨이. 웨이. 이더리움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웨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좀 난처할 수 있잖아요. 베드릭 부탈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다. 백서. 그죠? 일드 파밍. 어,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거 배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 공부는 거의 문버디 공부는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부들은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버디 강의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음, 뭐 플랜 IX나 다른 강의를 해야 될지는 제가 리더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기로 하고요. 1강부터 10강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문버디 대망의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해서 문버디 정식 강의는 오늘 강의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유드리고 싶은 건 한번 보세요. 문버디 등록을 하셨으면은 한번 열으셔가지고 번역해서 한 번씩 일독하실 걸 꼭 권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라우드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죠? 크립토 세계로, 메타버스 세계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옳다. 응? 그쪽으로 가는 게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래닛 IX가 비전이 굉장히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독을 하시면은 코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 코인 개별 코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이 조금 넓혀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